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에 못 나갈 위기에 놓였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이게 이제 감량이 되더라도 유죄가 될 거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어떤 민주당 평론가는 보니까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예. 그냥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를 만드는 게 왜 이리 어렵습니까? 그 정도로 감격하는 거 보면 본인들도 무죄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더니 1심 징역 집행유예형에서 2심 무죄가 된 경우가 3년 동안에 1.7%다. 그러니까 거의 기적적인 일인데 네네. 쟁점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였잖아요. 네네. 고 김문기 처장하고 이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 문제하고 백현동 아파트를 협박을 받아서 허가를 하는 것인가 국토부에서. 이건데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김문기 처장 문제는 사법부가 굉장히 교묘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조 전문 기자가 탕탕이 판결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탕탕 이게 판결. 막 잘라놔서 결론을 보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고 골프장 다녀와서 찍은 그 사진만 보더라도 이 사진이 한 10명 정도가 찍은 사진에서 그 부분만 골프 치고 와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그 부분만 제시한 건데 이걸 조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언론 여러분,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백현동 아파트는 건축 전문가들도 허가가 날 수 없는 아파트, 옹벽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동 바로 뒤에 뭐 15m짜리 옹벽이 있고 그래서 종상향을 무려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준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약간은 과장된 의사표시였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이면 이제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뭐 그건 약간 과장된 것이야. 특히 선거법에 과장된 의사표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정말 좀 이상한 판결이다 이렇게 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중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김문기 전 처장에 관한 얘기는 이분을 정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왜 이렇게 큰 관심이 됐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정말 엄청난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실무자를 데리고 해외 출장도 갔다 오고 골프도 쳤는데 나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대장동이라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도 몰랐으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웃기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사법부가 너무 이념화됐다. 이제 그 이념화됐다는 징표가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어떤 특정 판사 중심으로 너무 많은 판사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정말 산불이 최악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산청하고 이제 경북 의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위기 극복에 사실 이제 총력을 좀 이렇게 쏟아야 되는데 산불 피해에서 추경에 있어서 여야가 또 입장차를 보이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일단 팩트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4.8조 네. 4,8천억 원이에요. 맞아요. 예비비가. 이 중에 2조 4천억 원을 민주당이 삭감을 했죠. 예. 이 가운데 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뭐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그 1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2천억 원은 교육 예산이에요. 무상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4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또 이게 재난 대비 예산이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면 뭐 농식품부에 1,600억 원, 해수부에 250억 원 이런 걸 다 합치면 이게 재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식품부의 그 재난 예비비는 산불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 영원히 산불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비비가 돈이 자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러는지 저희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1일 날 산청에서 처음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열흘쯤 전인 거죠. 24일 날 민주당이 뭘 했냐면 광화문 천막 당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민주당은 산청 산불에 이미 4분이나 숨지고 산청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는데 아무런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방관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비비가 지금 없어서 빨리 예비비 편성하자고 얘기한 거를 너무 서둘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산불 진압할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뭐 헬기인데 헬기가 부족하다. 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 지적해온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회 때 뭐 상임위 때마다 그 헬기 문제는 지적을 합니다. 뭐 꼭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헬기 예산 172억 원 올해 기재위에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뭐 여야 합심해서 통과됐는데 이제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삭감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뭐 정쟁으로 얘기하지 말으시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게 모든 국회에서 했고 이런 부분들은 늘 이제 반복돼 왔던 문제고 또 헬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한 분이 그 의성에서 그 순직하신 분은 31년 된 헬기를 모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좀 보완을 하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